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지긋지긋 하시죠? 왜? 하방 압박을 요렇게나 많이 받고 있으니 당연히 지긋지긋할 수밖에 없습니다. 횡보 라인 가져오는 것도 힘든데 요렇게나 하락을 압력을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고점이구나. 이제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얘기하시는데, 자, 생각을 한번 해보죠. 리플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관점 자체가 니플의 모멘텀이라면 니플의 모멘텀이 지금 제대로 실현되고 있습니까? 아직 그 기회비용은 남아있죠. 이 말인즉슨 니플 코인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니플의 문제점 때문에 떨어지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미중 관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금융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그 부분,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코인시장 모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트코인도 하방 압박을 받고 있고 이더리움도 하방 압박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 리플 코인 또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근데 리플만 유독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많더라고요. 물론 단기적인 상승력이 높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종세는 조금 더 가파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박스권을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지난 12월 달에 박스권, 그리고 현재 시점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어디까지 3,500원 라인까지 지금 현재 하방은 열어두고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매매 대응 진행을 하는 것보다 현재 시점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어떠한 매매 대응 전략이 있는지를 하나씩 체크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대외적인 부분, 바로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가상화폐는 급락을 보여주고 있고 니플 같은 경우는 시총 3위 자리를 내줬다. 이게 어제 날짜로 나왔던 뉴스였습니다. 말 그대로 니플 코인은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은 맞아요. 왜? 대외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면 대외적인 문제 때문에 시장을 크게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는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갈까? 이건 보시죠. 자, 미국의 비트코인 보유량, 미국의 기관들은 비트코인 보유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해외 대비 65%나 많다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비축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는 곧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트럼프가 정권을 잡으면서 코인 시장의 정책적인 방향성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죠. 미국 국채 펀드에서 비트코인을 사 모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SAB 122를 통해서 이제는 은행이 코인을 보유하도록 만들어놨다. 이러한 부분들은 미국 내에서는 계속적으로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힘을 전달하고 있는 부분으로 판단될 수 있죠. 또 하나, 트럼프의 암호화폐 위원회 유력 후보자 목록 중에서 리플, 서클, 코인베이스가 포함되어 있다. 이게 2월 7일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거든요. 암호화폐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만큼 코인 시장에서 발전 속도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선 이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트럼프 정부는 하나씩 그들의 공약들을 지켜나가고 있는 관점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우리가 니플 코인을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니플이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말 그대로 니플은 마지막 저점을 확인하고 있다. 3,500원 하방 압박을 받는 그 시점까지 우리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 니플의 모멘텀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 번씩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니플의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니플과 손을 맞잡고 CBDC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있죠. 이거는 어떤 걸 의도합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 또한 CBDC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말은 종이지폐, 동전 이제 우리 이용 안 합니다.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중점에는 니플이 보유하고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해당되는 스테이블 코인.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스테이블 코인은 다들 아시겠지만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코인이에요. 그만큼 안정적인 코인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리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의미가 조금 달리 부여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통화국이에요. 이러한 아이들은 달러가 많이 활용돼야지 좋죠. 왜 이전에 트럼프 1기 정부 시절 때는 코인 시장을 죽이려고 했죠. 왜? 달러를 위협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달러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뭐라고 하죠? 우리 미국은 코인 시장의 수도가 되도록 만들겠다. 이 말은 달러와 똑같은 영향을 가질 수 있도록 코인을 만들겠다. 라는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이 최근에 달러를 이용 안 한다는 나라들도 엄청 많아졌죠. 미국은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코인 시장을 통해서 달러를 더 많이 이용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게 중점적인 사항입니다. 또 하나 IPO도 있고 ETF도 있어요.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 ETF는 펀드 시장의 상장을 말하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 정말 강력합니다. 강력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당연히 그 기대치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올라가더라도 이런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계단을 내려왔지만 이제 3,500원을 어떻게 지지받느냐를 통해서 어떠한 움직임, 계단식 상승력을 재차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관점이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하방 압박은 3,500원대 라인을 보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들고만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비중이 많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해당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매도 시점도 잡아야 됩니다. 매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 듣죠. 근데 매도를 어떻게 할 거냐? 전량다 매도할 거냐? 그게 아닙니다. 비중을 덜어내는 거예요. 왜?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많기 때문에 이 모멘텀에 따라서 수익권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부분의 비중을 덜어내면서 최소한의 리스크를 가져가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우리한텐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또 하나, 수익관은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까? 나는 저점에 잡아서 현재 수익관인데 수익률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중이 많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덜어내야 되겠죠? 추가적인 하방 압박을 가져왔을 때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이 부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씩 도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쪽 자료를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자료부터 받아보시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까지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거든요.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 주소도 무료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받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니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니플코인 하면 SEC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SEC 암호화폐 소송 담당자를 전격적으로 교체했다. 암호화폐 움직임에서 화해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 자, PT는 니플이죠. 왜? SEC와 니플 다들 잘 아시겠지만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니플 너희는 증권인데 왜 우리 증권법을 따르지 않느냐? 이 부분으로 법정 소송이 4년 내내 이어졌던 부분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담당자를 교체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니플과 SEC가 기나긴 싸움을 끝낼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러한 SEC가 해당되는 움직임을 바꿨다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SAB 1, 2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 부분은 확실한 시장의 기대 가치를 더욱더 크게 만들어주고 있는 관점을 가져간다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니플은 가격 하락 중에서도 롱 포지션을 우세아가 가져가고 있다는 거. 롱은 뭡니까?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이 움직임을 만들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말 그대로 현재 미국 내에서는 움직임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어요. 자, 모건 스탠리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신임 CEO는 뭐라고 합니까? 암호화폐 서비스를 위해서 당국과 협력하는 것을 방침을 가져가고 있다. 이게 1월 23일 날 나왔던 속보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미국은 가상자산의 악법이었던 SAB 121을 폐지하고 122를 통해서 이제는 은행도 보유가 가능토록 만들었다. SEC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 물론 미중 관세라든지 미국과 멕시코의 관세라든지 캐나다의 관세라든지 지긋지긋한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은 표면적인 악재성 이벤트는 전체적인 금융시장에 들어오는 부분일 뿐 코인 시장은 앞으로 더욱더 발전 속도를 높이고 있는 미국 내에서 움직임을 더욱더 크게 가져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과 함께 현재 시점 물론 변동성이 많고 하방 압박을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지긋지긋한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는 니또속이란 단어가 나올 것이고 또 한번 시장에서 니플 코인을 투자하는 것은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짓이다. 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이 이야기가 갑자기 이렇게 하락하니까 나오는데 이 부분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지난 2021년도부터 24년도 횡보 라인을 가져왔던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났던 부분이었어요. 왜? 니플 코인, 니플을 투자하고 했는데 4년 동안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한다. 근데 비트는 1억 원을 돌파했고 이더리움은 500만 원을 돌파했다. 왜 니플만 못 움직이는 것이냐? 이것 때문에 말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상승력이 높았던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냥 쭉 급등시킨 게 아니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움직였어요. 이걸 좀 끊어서 보게 되면 일봉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건 일봉입니다. 일봉 보시면 어때요?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지긋지긋한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자마자 1달러 돌파하니까 이제는 끝났다. 여기서 매도해야 된다. 근데 어때요? 다시 2000원대. 2000원 끝났다. 매도하자. 어때요? 3000원대. 다시 한번 3500원, 4000원대. 4500원, 5000원대. 이렇게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하방 압박 받을 때 보시면 어때요? 거래량이 올라오나요? 안 올라오죠. 거래량이 안 올라왔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동안 올릴 때 들어왔던 거래 대금은 이탈 물량이 없다. 이 물량들은 누구의 물량입니까? 고래들의 물량. 고래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먹으면서 그들의 비중을 계속 추가하고 있다. 이렇게 떨어질 때 보시면 누가 매도가 나올 것인가? 바로 개인들의 매도. 그 물량을 그대로 받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고래들이 대량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 이 사이트 한번 보시죠. 이 사이트는 니플이 어떻게 어디에 움직임에서 가장 많이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것인가 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미국 그리고 한국, 우리나라 또 한번 유럽 쪽으로 쏠려 들어가고 있죠.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확실한 시장에서 안정적인 매집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을 현재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 지난 12월 20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그들의 손을 바꿔가면서 움직이고 있다. 제가 12월 20일 날짜 나왔던 뉴스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 12월 20일 날 업비트의 고래가 니플을 1조 팔았다. 매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제 영상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도는 매수자가 있어야지 체결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고래가 1조를 매도했는데 그냥 시장에다 마켓에다 내놓다. 그러면 시장 급락 나오겠죠. 엄청난 하방 압박을 받을 거거든요. 근데 12월 20일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상승해서 마감을 했다. 왜? 매도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매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합니까? 블록 딜이라고 합니다. 자, 딜을 했다는 건 현재가보다 저렴하게 매도를 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그들의 매입 단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들의 총 매입 평균 단가가 아닙니다. 12월 20일 날짜가 어느 날이었습니까? 요 날이었어요. 요 날짜라 3,000원가에 떨어졌다가 3,500원으로 다시 끌어올리면서 마감했거든요. 재차 다시 한번 3,000원, 3,500원. 이 부분들을 여러 번 확인하고 있는 절차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냥 물량을 던지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대비해서 지금 단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 하나 고래들은 전혀 이탈 물량이 없는 현재 이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될 것인지 물론 매도하는 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수익 구간이 충분하거나 비중을 100%다 싣고 들어가게 되면 시장 흔들림에 따라서 손쉽게 매도 버튼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들을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매도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시점이 어느 위치에 있고 떨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에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우리 또한 어떻게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야 될지 하나씩 판단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힘든 시장입니다. 흔들리고 하락하니까 내 수익 구간도 줄어들고 손실 구간도 커지고 있는 현재 시점 충분히 이해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점부터가 우리의 어떠한 대응 전략에 따라서 우리들의 수익 구조는 틀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쪽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와 매도의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수익 구조는 천차만별로 틀려진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